자, 합시다. 3-1 그랬다. 중용 플러스 4. 어우, 진짜 여기 졸라 이거 무겁단 말이야. 개 무거워, 정말. 초인데. 학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무거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곱근 설명을 했었죠. 그치?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였었네? 응?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x제곱이 a다 라고 쓸 수 있고, 이거는 x는 a의 제곱근이다, 이 뜻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이거 하나 얘기했었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제곱근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자, 지난 시간 리뷰입니다. 아니지, 이거 하고 전에 근원부터 설명해야지. 병신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 중에 a가 뭐 4 같은 거면 모르겠는데 a가 2가 되면 x제곱이 2다. x는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그때 x는 이제 우리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새끼를 근호라고 부르고, 이름은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한다. 됐니? 네. 아휴, 갈비가 아프니까 시간 몸이 안 돌아가.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등 돌리고서는 자꾸만. 자,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녀석을 우리가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고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 중에 이거 썼죠. 제곱근 A다. A의 제곱근이다. 이 얘기를 배우셨죠. 그치? 왜요? 제곱근 A는 이렇게 루트 A고,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뿔마 루트 A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현이 기억나? 네. 오늘 용량 얼마 없나? 54번밖에 못 찍네? 54번 찍으면 뭐 멈추지 뭐.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을 배우셨죠?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뭐라고 하냐? 아이씨, 조건에 따라서 루트 A 제곱 이러면 제곱하여 A 제곱이 되는 수라는 뜻이 되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A가 되는 거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쓰는 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뭘 말한다? 네, 양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똑같은 방식에서 루트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을 해도 우리는 A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됐니? 네. 반대로 루트 A는 A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제곱해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A가 나올 것이다. 됐니? 네. 왜? 루트 A 자체가 무슨 뜻?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다 라는 뜻이라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을 해도 똑같이 A가 나오죠.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에 음수인 녀석인데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루트의 어떤 새끼에 제곱이 되시면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절대값 A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를 갖고 반대로 얘기해서 절대값 A의 전체 제곱은 A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됐니?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고등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이니 꼭 기억하셔야 된다. 왜? 중학교 때는 제곱근의 성질을 배우시면 고등학교 때는 제곱근의 성질을 배우지?
문제에는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된 거죠. 됐어? 됐니?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배우셨냐면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실수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을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뉜다. 그러면 소수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은 유한과 무한으로 나뉘고 무한은 순환하는 얘는 순환하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무리수는 이 새끼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순환하는 무한소수나 유한소수는 얘네들은 다 뭐다? 유리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유리수는 그리고 아유 씨, 수업이 안 되겠다.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 기억하셔야 돼요. 됐니? 앉아. 한 명은 아프고 두 명은 뭐 가족 모임이 있대. 가족 행사가 있는데 가족 행사가 뭔지 나도 모르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됐니?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윤성이도 책 안 봐요. 네, 상황의 책 안 받았지. 여기 있어. 실수. 원래 이게 유리수부터 쓸까요? 이게 유리수의 정의죠.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 됐니? 네.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 바꿔 말해서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불가능한 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했었죠. 근사값에 대한 얘기. 그치? 루트는 1.4x가 되는데 그 루트인 1.4x가 되는 이유를 개 노가다로 누군가 다 계산을 해주셨다는 거. 그치? 자, 그 얘기 됐고 실수는 원래 수학적인 실수의 정확한 정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를 한다. 이게 원래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야. 근데 이 수학적인 정의는 난 되게 싫어해. 왜? 이 정의들에 보면은 정의 자체에 문제가 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알겠어? 보여라.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정의에? 상현이, 늦게 온 상현이가 얘기해봐.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정의에? 아무도 이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겠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비교해봐. 무리수의 정의와 실수의 정의를 비교해보란 말이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 아닌 실수. 실수의 정의는 유리수와 무리수. 그럼 무리수는 뭔데 도대체 정체가?
실수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수체계의 끝이면 네, 이렇게 표현해도 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수 중에서 분수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아는 수 중에서 분수를 표현 불가능하면 모두 다 무리수다 라고 얘기하면 좀 좋겠지만 수체계의 끝은 실수가 아니야. 이 다음 수체계가 하나 더 있어. 그런데 다음 수체계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 얘기를 하는 게 뭐야 지금? 하나는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친 거고 이 새끼는 유리수가 아닌 거야. 그럼 무리수는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지. 원래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하나 보여줄 게 뭐야? 이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무리수의 아이들은. 그래서 너네가 배우고 있는 파이 있지. 파이 너네 보면은 요즘에는 너네도 여기 김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파이 소수점 외우기 대회 이런 거 안 하더라? 네? 파이 소수점 외우기 대회 그런 거 했었어. 다른 목동은 그거 졸라 많이 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3월달에 시작하면 2학년 애들 대상으로 그 3월달 시작하자마자 학교에서 대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2주 동안 외우게 하고 3월 14일 날 대회를 엽니다. 3.14라고 무슨 파이데이라고 개소리를 하면서 애들이 졸라 외우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100 몇 번째짜리까지 외웠어요. 그래서 왜 외웠냐 병신 새끼야 내가. 그딴 거 타서 뭐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그나마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더 중요하게 실수의 정의 자체도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수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얼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를 우리는 뭐라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네. 바꿔 얘기하면 다음 수책의 배울 새끼는 뭐다? 실제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새끼를 배울 거야. 최악이죠. 응? 방향 좀 맞춰놓고. 이 방은 이게 참 좋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러다 보니 이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들은 우리가 뭐한다? 크기 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크기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배우신 적은 있긴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유리수를 배우시면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 얘를 0, 얘를 이쯤에 놔자 1,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1. 좀 더 가겠네 젠장을. 자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은 1과 3분의 2니까 얘를 같은 크기로 쪼개서 됐니?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1을 간 다음에 3분의 2만큼 간다. 1을 간 다음 3분의 2만큼 간다. 이 새끼가 3분의 5입니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네. 그치?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이 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를 양수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수를 음수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보통 실력을 안 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다가 수직선을 표기한 다음에 원래 뭘 했었냐면 대소 비교를 해. 대소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가면은 큰 수고요. 이쪽으로 가면 작은 수가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는 작은 수, 오른쪽에 있는 수는 큰 수가 되는 거죠. 수직선에서. 됐니? 그렇기 때문에 뭘 배우셨냐면 얘네가 음수의 절대값이 큰 새끼가 작다라고 설명했죠. 왜? 절대값이 뭐였지? 저희 거지 새끼들 좀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을 잘 힘들어하고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거 하나하나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안 외우고 대충 알고 있어서 그래. 근데 뭐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을 하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뗀다의 개념을 갖고 2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네. 잘못된 상식이야. 마이너스를 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왜? 우리가 말하는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점에서부터의 그 숫자까지의 거리값을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애들이 떨어진 정도를 거리를 나타낸 것을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수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반대로 양수는 어떻게 돼? 크면 클수록 오른쪽으로 가니까 절대값이 큰 새끼가 큰 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 뭐 할 거냐? 이 무리수라는 새끼도 실수니까,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니까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알겠니? 실제 존재하시기 때문에 대소 비교 가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질을 갖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 새끼가 아닌 다른 녀석을 배우는 허수라고 하는 녀석을 배울 텐데 허수와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의 차이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너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A에서 이 새끼가 허수일 가능성이 배제가 돼버리는 거죠. A와 B가 둘 다. 왜? 대소 비교를 해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어쨌든 이제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고 대소 비교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뭐 할 거야? 수직선에 표기를 할 거야. 수직선에 표기를 할 거다 보니 우리 조만간 이제 기말고사에 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게 이제 무리수가 나온 이유가 됐던 거라고 했었지. 실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피타고라스 아저씨는 애들도 묻어버리고 강물에 빠뜨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본인이 했는지 제자가 했는지 잘 몰라. 그런 거는 역사서에 제대로 안 나오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사서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거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라고 배우셨지? 근데 이제 너희들은 실제로 뭐 할 거냐면 3학년 때는 C의 제곱이 아니라 C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같은 말이죠, 어차피. 근데 우리가 원래는 C의 값에는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는 길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A, B, C는 모두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치? 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에서 A라고 하는 새끼는 얘를 변형시켜서 C의 제곱이 원래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이거잖아. 정의는. 그러면 이 새끼 일로 보내면 A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일 거고 그 녀석의 루트를 씌우면 A 값이 나오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에서 루트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겁니다.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얘기할 거 좀 있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등장을 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문제의 강간이 등판하십니다.
네. 뭐 아주 나중에는 되게 당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어버리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점과 점 사이에 좌표 평면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계속 쓰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이 부분의 길이가 만약에 17이야. 됐니? 네. 이 부분의 길이 값이 만약에 8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 값을 x라고 해요.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 할 거냐면 17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을 하실 거죠. 네. 그렇지? 그럼 17의 제곱 얼마지? 할 거야? 17의 제곱을 하고 있을 거야? 하지 좀 말라고 제발 좀. 제발 좀 안 하시네. 물론 x가 여기 있고 얘네 위치가 바뀌어서 x가 여기 있어 17의 제곱에다 8의 제곱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지? 그때도 뭐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3학년 1학기를 배운 학생들이고 3학년 1학기 끝까지 다 배웠잖아.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죠. 아.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하는 건 우린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제곱 빼기 제곱은 두 녀석 더한 거에다가 빼고. 두 녀석 뺀 거를 곱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25에다가 9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이 원하시는 녀석은 25니까 사실은 뭐야? 5의 제곱이지. 네. 9니까 3의 제곱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15야. 아. 됐어? 물론 비율이 하나도 안 맞지? 안 맞긴 한데 따지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계산하는 방식을 이런 거 선택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 내가 너희들 맨날 얘기할 때마다 너희들 문제풀이 속도 느린 사람들은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17의 제곱하고 8의 제곱 해가지고 계산하는 새끼들은 병신이야, 사실은. 이걸 하시면 안 돼. 지금 이건 다행히 또 어떻게 돼? 15의 제곱이라는 수로 떨어져 나왔지? 네. 근데 15의 제곱으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 우리가 x를 계산을 하는데 x의 값이 루트에 23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야. 됐니? 네. 그러면 29 곱하기 17이지. 아무것도 안 될 거야. 29도 소수고 17도 소수고. 그치? 근데 23의 제곱을 그냥 손으로 해보자고. 23 곱하기 23이니까 우리 뭐 한다고 했어? 20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 생각하는 게 낫고, 앞에 거 제곱하니까 400이고 앞에 거 곱한 다음에 2배 할 거니까 120이고 거기다가 9 더할 거니까 520이야. 그러면 529고 뒤에서 36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36을 할 거니까 이 녀석의 값을 루트에 493이네요. 자, 이거 보고서 아, 이 새끼가 선의수분해가 안 돼서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새끼가 없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어? 493 판단이 될 거냐고. 너는 17 곱하기 29야. 너희들은 생각을 해보면 2의 배수, 뭐 3의 배수, 7의 배수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든 판정을 해보려고 하고 7의 배수가 되는지 한번 나눠보겠지만 어차피 나눠지지가 않는 거 알아. 안 나눠진다고 판단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이 새끼 어떤 수의 제곱수인지 확인할 수 있니? 없어. 그럼 노가다 뛸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확신이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계산하면 확신이 안 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합차 공식을 꼭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제곱근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봅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하고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지? 루트 얘기했죠? 됐니? 네.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네, 젠장. 어쩔 수 없어.
2자리하고 1자리야. 그럼 여기 얼마? 루트 3? 죽을래? 네. 죽여버린다? 아이 죄송합니다. 얼마죠?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루트 4하고 1도 하니까 루트 5지? 네. 됐어? 이런 씨 이걸 갖고 고민을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 루트 2, 루트 5는 했어. 좀 더 오버를 떨면 1, 3 그럼 루트 10 되겠죠? 그치? 네. 이것이 안 맞는데? 하나 더 내려갔어야 되네. 2이면 루트 8 2루트 2 이렇게 되겠어. 됐어? 어차피 루트 4는 2니까 버리고 그러면 루트 4 루트 6 루트 7은 어떻게 보지? 어떻게?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지웁니다. 잘 봐요. 학교 시험 보는 수준만 생각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는 학교 시험 보는 수준에서 너희들의 사고를 멈출 생각은 없으니. 자, 한 면의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입니다. 됐죠?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다 선을 그어서 됐니? 네. 그러면 얘가 루트 2짜리지? 그러면 이 녀석을 지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1.414 됐니? 네.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2짜리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올립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루트 2짜리고 세로의 길이가 1짜리가 됐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연결하면 밑변이 루트 2고 높이가 1짜리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네. 했니? 네. 그러면 얘를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3이 되겠죠. 됐어? 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선을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선을 붙여요. 이 형태로 또 선을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가 루트 4짜리가 되겠죠. 2짜리. 됐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애들을 보내시면 결론적으로는 루트 5짜리도 만들고 루트 6짜리도 만들고 루트 7, 루트 8, 루트 9 계속 갈 수 있겠죠. 이해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2, 루트 5, 루트 10 말고는 수직선상에다 표시를 애들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숫자에 대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면 표시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까? 네. 어떻게 만드는지? 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수직선에다 표기를 해볼 건데, 별로다. 하나 더 내렸어야 돼. 너무 흐릿해. 잘 안 보여. 한 칸이 일자리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한다. 됐니? 네. 그럼 여기다 그리면,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이 변의 길이 값들은 얼마죠? 얼마? 루트 4? 죽을래? 루트 5짜리죠? 그러면 루트 5짜리니까 얘가 똑같이 반대로으로 다다다다다 내려와서 여기 얘가 다다다다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를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요거 뭐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길이 값이 루트 5인 건 알고 있죠. 그치?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A라고 얘기를 하면 됐니? 이 녀석은 A 기준으로 루트 5만큼 오른쪽 이동했잖아. 자, 오른쪽 이동하면 플러스입니다. 알겠어요? 얘는 A점 기준으로 왼쪽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럼 A점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된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뭐 출발점 기준으로 길이만큼 오른쪽 가면 플러스 왼쪽 가면 마이너스의 개념을 갖고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수직선을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 길이 값들을 표기하는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유라 때문에 정리 한번 해놔야겠다. 이 그지야. 네. 어? 아까 전에 개소리를 했잖아. 아예 헷갈려서. 닥쳐. 어떻게 저렇게 루트 3이 나와 이 그지야. 못하겠으면 외우기라도 해 이 그지야.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했어. 마지막 남은 건 실수의 대소관계성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문제 좀 풀고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 제곱근의 계산으로 또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니? 네. 자, 그럼 실수의 대소관계다라고 하는 건데 실수의 대소관계성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용을 했던 이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수직선에다 표기를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어? 네. 근데 근본적으로 방법으로 갖다 넣는다고 해결되진 않아, 실제로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A가 B보다 크고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루트 A와 루트 B를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 지난 시간에 가르쳤죠? 네. 됐니? 뭘 내야? 너 안 왔잖아? 부러져라. 그건 지지. 자, 닥쳐. 자, 근데, 자, 봐. 우리가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A가 B보다 크답니다. 알겠어? 네. 아예 그냥 이렇게 봅시다. 자, 단서 조항은 A와 B가 둘 다 0보다 큰 거야. 그치? 네. A가 0보다 B보다 0보다 큰다고 했을 때 아니다. 아예 병신. 짜증나. 네. 왜? 저희 마이너스는 아니야. 이건 그냥 이렇게 놓자. 왜냐면 얘는 상관없거든. A, B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뺐을 때 양수가 되면 앞의 수가 큰 겁니다. A가 양수고 B가 음수든 상관없고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당연히 양수겠죠. 그렇지? 그러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당연히 A가 크겠지.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요. 그러면 3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크죠. 마이너스 5가. 원래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런데 A하고 B가 모두 다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A 제곱하고 B 제곱을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요.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B분의 A하고 얘가 1보다 크면 B분의 A가 뜨니? 그러면 어떻게 됐다? A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에 대한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됐지? 자,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할 거라서 우리는 이거 갖고서 이제 실력 유형 익히기를 문제를 풀어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씩은 같이 풀어봐야겠지? 오늘 숙제는 1-9페이지에 있는 서로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당 하나씩 정리를 할 거라 7개의 문제를 정리를 할 거고 7개의 문제를 정리할 거니까 당연히 실제 숙제는 23개겠죠? 됐니? 23개 정도만 해올 수 있겠지? 네. 지난 숙제랑 함께 지난 숙제요? 그 지난 숙제. 지난 숙제는 뭐냐고? 전에 책 다 끝내고 우리 자, 잘 생각해. 이번 목요일날 학원 안 나와. 나이스. 10월 3일이잖아. 나이스. 무슨 날이에요?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 목요일 학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밀린 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할 수 있어, 유라. 네. 오늘도 집에 가는 시간 남을 거고 10월 3일은 오늘 하루 왼종일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네 4일날 학교 가니? 아니요. 안 가는 학교 많잖아. 내일이요? 10월 4일 내일이요? 아니 금요일이요. 금요일날. 아, 용호는 학교 가네? 저희 안 가죠. 안 가? 급하도 안 가니? 네, 저희 안 가요. 애들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조사를 해도 아이씨 그날 신규가 오픈인데 일찍 못하겠지 수업.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는 게 좋은데 알 수가 없네. 자, 유형별로 하나씩 풀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풀 문제는 너네들이 치질하기보다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됐니? 2번이요. 네.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0.1의 제곱이죠.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0.1이다. 됐니? 자, 봐봐. 우리는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봐봐. 0.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웠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제곱하면 0.1의 제곱이 되는 수잖아. 그치? 그럼 0.1이겠지.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쪽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1번을 성립하는 거죠. 자, 2번은 자, 루트 36이면 6이죠. 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건 6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돼. 잠깐만. 1번 틀렸구나. 마이너스 0.1의 제곱의 제곱근을 물어봤구나. 에이 병신. 여기까지 맞지? 자, 1번 설명을 하다 말았어. 미안해.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는? 네. 이 녀석을 제곱근을 물어봤잖아. 자, 음수의 제곱근은? 양수야? 저 개새끼 좀 죽여버리겠다 저 씨. 음수의 제곱근은? 아무도 대답 못해? 성현아, 음수의 제곱근 자,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있어? 뭐야?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유라 말을 하라고 네가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뭘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 없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없다고. 1번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어? 네.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셔야 되는 거고 3번에 제곱근 루트 169야. 근데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 루트를 읽어준 거야. 우리가 아까 뭐라고? 제곱근 A면 요 앞에 있는 제곱근호를 표시해 준 거잖아. 근호를. 그러면 제곱근 루트 169면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169는 누구의 제곱? 13의 제곱. 그러면 루트 169는 실제로 13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이거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현아, 적어놔야 돼. 자, 4번은 0.4 다십니다. 자,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의 뭐 쓰죠?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의 9를 씁니다. 이 위에 모든 수를 쓰고 순환하지 않는 수를 뺄 건데 순환하지 않는 수는 0밖에 없으니까 뺄 게 없죠? 이 새끼는 9분의 4야. 됐니? 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건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 자,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새끼는 3분의 2죠. 네. 근데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지. 네. 그럼 4번이 맞는 얘기네요. 그럼 5번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반대로 써야죠. 5는 25의 제곱근 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야. 됐니? 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가 되고 나머지 다 틀린 얘기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맞는 얘기는 4번 하나밖에 없죠. 네. 됐니? 네. 자, 넘어갑니다.
제곱분의 승즉 얘는 그냥 그래 6번 문제 그냥 풉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자 6번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고등부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던 이 얘기 있어요. 네.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다. 그치? 네. 저 내용을 잘 생각을 해서 써볼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어떤 새끼의 제곱의 값은 우리는 절대값 A로 쓸 거니까 1번 보기를 보니 루트에 마이너스 3A의 전체 제곱이니까 우리는 절대값 마이너스 3A라고 생각할 거라고. 근데 문제의 전제 조건을 보면 제일 처음에 A가 0보다 작은 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3A는 양수 음수? 양수. 마이너스 3A는 양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면 2번은 루트 81의 81 A 제곱인데 일단은 이 새끼가 루트 안에 9A의 전체 제곱인 거고 절대값 9A인데 이 새끼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9A로 나와야 되는 거죠? 됐어? 네. 자 3번에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되셔야 되는 거고 A는 우리가 뭐라고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는 상태니까 결국 플러스 A가 되겠죠. 됐어요? 네. 4번에서 얘기하는 건 4의 루트 A 제곱 그러면 4 곱하기 절대값 A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5번에 루트에 5A의 전체 제곱 절대값 5A 그러니까 마이너스 5A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네. 자, 14번 봅니다. 자, 위에 건 지워도 되겠지? 14번이에요. 우리가 루트 150 AB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탕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새끼가 자연수 n이 되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150 AB가 n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풀어졌네. 생각보다 조각은 많이 안 나네. 열심히 하는 거네. 몰라. 하던 거 계속 하죠. 그럼 150 AB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150을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보시면 150이라고 하는 걸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나뉘어요.
우리가 n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150 a, b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고 이 녀석이 a, b까지 할 거니까 이 녀석을 두 개의 덩어리로 쪼개는 거야. 그럼 5는 두 개니까 하나씩 넣어주면 돼. 그럼 여기 2하고 3은 여기다 하나 넣을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네가 여기다 이 a, b를 이용을 해서 2하고 3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아무거나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넣어줘도 상관없는 거죠. 똑같이 두 개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a, b의 형태는 6k 제곱의 형태가 되시면 되고 됐니? 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AB가 6일 때, AB가 24일 때, 그 다음에 AB가 3을 넣어서 54일 때 중에 얘는 안 되겠죠. 수행과 주사위를 갖고 54를 못 만들거든. 여기까지 이해? 그러면 6일 때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이런 애들이 있겠죠. 됐니? 얘는 3 곱하기 8 안 되잖아. 1 곱하기 24 안 될 거고 2 곱하기 12 안 될 거고 3 곱하기 8 안 될 거고 4 곱하기 6은 되죠. 6 곱하기 4 됐어? 총 몇 가지가 나왔어? 총 몇 가지? 가능한 거 숫자도 못 써? 총 몇 개? 6가지 맞아? 네. 그럼 주사위 2개를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2개를 던져서 2개를 동시에 던져서 36가지 밑에가 6 곱하기 6이하고 됐어? 네. 그 중에 우리는 6개는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6분의 1이야. 됐어? 네. 자, 넘어갑니다. 배소관계성이라 17번으로 갈까요? 제곱근은 실수고 실수는 가장 근본적으로 대소관계성을 어떻게 본다? 왜? 저희 몇 시에 몇 시에 끝나냐고? 11시 50분. 토요일 시간표랑 똑같이 가잖아. 왜 이래? 처음 와봤어 하고?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무리수니까 여기 제점에 제곱근이니까 요거 한번 보여준 것 뿐이야. 근본적인 방식은 이거야. 빼서 비교한다. 알겠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고 그러면 이제 17번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A가 5입니다. B가 2 플러스 루트 10이고요. 둘을 뺍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10 되겠지? 네. 자, 3과 루트 10 중에서 누가 큰 수? 루트 10. 자, 둘 마이너스 생각 안 하시면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본다. 그러면 9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9에서 10을 빼게 되면 음수니까 10이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루트 10이 더 큰 거고 이게 음수야.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B가 더 큰 수죠.